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10분 시크릿. 론다 번의 나는 시크릿으로 인생을 바꿨다라는 시크릿 체험담으로 시작합니다.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기려면 풍족한 상태에 집중해야 합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강력한 감정이고, 우리는 이 감정에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해 필요한 돈을 계속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끌어당기려면 우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돈이 부족해서에서 돈이 넘칠 만큼 많아라고, 부족함보다는 풍족함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체험담 시작합니다. 저는 식비와 생활비 빼고도 등록금이 약 4만 달러나 되는 비싼 사립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저소득층이라 부모님에게서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모든 비용을 해결합니다. 학교에서 다음 해 학자금을 지원받는 학생 명단을 게시하는 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말했어요. 오늘은 멋진 날이 될 거야. 돈이 쉽게 시시때때로 들어올 테니까. 하지만 그 명단이 게시되었을 때 제게 해당하는 장학금은 5,000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다음 학기 등록에 필요한 나머지 35,000달러를 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에 시크릿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함을 느꼈고 등록금을 낼 수 있게 해준 하나님과 우주에 고마워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확인하자 많은 학생이 자신들의 학자금 지원에 관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학교야 이제 안녕. 내 공부는 끝났어. 어처구니가 없고 짜증나. 저는 그냥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죠. 적어도 나는 전액 장학금을 받을 거야. 그날 오후 학자금 대출과에 가서 문의하니 제 서류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부탁하는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더라고요. 그리고 답장을 받으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사람들에게 제 전공인 미술에 관련된 장학금과 무상지원금에 관해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 학교나 장학금의 액수에 관해 부정적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제적인 조언을 구했고 학비를 내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느끼며 계속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미소 띤 얼굴로 연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쉽게 시시때때로 들어온다. 집에 돌아와서 학자금 대출과에 제출할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제 장학금이 정확히 5,000달러가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보다 약간 더 많은 5,150달러나 5,200달러인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컴퓨터에서 장학금을 확인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은 절대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전날 분명 최종 장학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게 바뀌어 있었어요. 정말로 저는 다음 해에 전액 장학금을 받게 돼 있었어요. 저는 학교에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됐고 심지어 아파트 월세금을 낼 만큼 돈을 더 받았답니다. 전부터 시크릿을 사용해 왔지만 과거에는 왜 나는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항상 돈이 없을까 하고 고민했어요. 이제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자격이 있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생각한다면 누구든 시크릿을 믿게 될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첼시. 당신이 우주에 돈이나 다른 것을 요구할 때 이미 그것을 갖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 말은
지금 당장 갖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받기 전에 미리 감사해야 한다. 당신이 처한 부정적인 상황에 감사의 힘을 쏟으면 부정적인 상황은 사라진다. 그리고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진다. 당신이 아직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돈을 받아서 고맙다고 느끼는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면 돈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사라지고 더 많은 돈이 채워지는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2007년 12월에 저는 제가 대표로 있는 자선단체의 이사진들에게 비영리 사업에 필요한 빌딩을 하나 구매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제가 찾은 빌딩은 수리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새로 대출을 받아야 했고요. 모든 신경이 매우 예민해져 있었지만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잘 헤쳐나갔습니다. 아내와 저는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여행을 하다가 차사고를 겪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차가 손도 못 쓸 만큼 완전히 파손됐지요. 여행을 가기 몇 달 전부터 시크릿을 읽으라고 성화였던 친구가 많았습니다. 사고가 난 후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크릿 오디오북을 사서 집에 오는 길에 들었습니다. 저는 시크릿 다이어리의 아이디어에 매료되었고 아내와 책을 각각 한 권씩 샀습니다. 2008년 1월 1일 첫 페이지에 제가 고마워하는 것들을 모두 적었습니다. 반대 페이지에 감사 계획하기라고 쓰여있는 제목 아래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2008년 3월 31일에 저희 새 빌딩을 위한 후원금 7만 5천 달러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때가 1월 1일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직 받지 않은 기부금이 너무 고마워서 현재 시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2008년 3월 15일 저는 새 빌딩에 관한 우리의 계획을 알고 있는 어느 지역재단과 접촉했습니다. 그 재단은 우리를 돕고 싶다고 했어요. 3월 25일에 이사들과 회의를 마련해 그 문제를 더 토론하게 해달라고 제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재단에 어떤 도움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이 우리 단체를 찾았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새기면서 3월 25일에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 빌딩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그 재단이 갚아주겠다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선기금 모금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었죠. 더 깜짝 놀랄 일은 그들이 후원금을 2회에 나누어 주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는 그 재단의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3월 31일에 7만 5천 달러를 받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첫날인 4월 1일에 잔금을 받기로 했답니다. 가진 것에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실제로 모든 것에 완전히 전적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것도 요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요구하기 전에 이미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나무에서 자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고마워할 때 돈이 불쑥 당신에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주에서 온 선물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 이 세 단계가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갖다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지난 12년간 제 삶에는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머니, 삼촌 4분, 이모 2분, 가족끼리 잘 아는 지인 4분, 사랑하는 애완동물 2마리가 모두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 곁을 떠난 가족은 매우 특별한 고양이 렌이었는데 올봄에 14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가족은 87 되신 아버지와 누나 1명입니다. 시크릿을 읽기 전엔
누군가가 제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을 잃어서 마음 아파할 것이라고 알려줬었더라면 제 인생은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한 사람씩 제 곁을 떠날 때 매우 슬프고 외롭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장례식을 몇 번 치르자 뒤이어 찾아온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크릿과 끌어당김의 법칙 덕분에 매번 슬픔을 극복하고 제 예상보다 훨씬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설명한 큰 상심을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실제로 저는 그전보다 최근 몇 년간 삶을 더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더 강해진 기분이 들고 삶이 더 풍부하고 더 재미있고 신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시크릿은 제게 계시였어요. 우리가 환경이나 감정의 희생양이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제게 가르쳐 줬으니까요. 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계속 두려움에 떨면서 다음 위기가 언제 닥쳐와 저를 슬픔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지 모른다고 걱정했어요. 남들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에 따라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남들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남들이 한 일에 대해 내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 순간 저는 아하 하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제 생각과 감정으로 끌어당겨서 스스로 미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제 주위에서 노인들과 애완동물이 죽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시크릿은 이런 사건들에 제가 대처하는 방법을 조절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무뎌져 과거를 붙들고 불가능한 일을 바랄지 아니면 차분히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고 그 죽음을 영원히 가야 할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할지는 전적으로 제게 달려 있습니다. 이 얼마나 힘이 되고 기가 되는 사고방식입니까? 저는 상심하거나 다른 시련을 맞이할 때마다 시크릿을 다시 보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삶에 힘과 열정을 되찾습니다. 매번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시크릿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저는 나쁜 상황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캐나다 온트리오주에서 샬럿. 네, 오늘 매일 시크릿 체험단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인생 최고의 날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